안녕하세요. 무용한TV 윤정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 한국 무용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 무용을 시작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뭘 가지고 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무용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국 무용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뭐 치마도 사라, 바지도 사라, 슈즈도 사라, 이것저것 사라고 하는 데가 많다면 그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장비가 갖춰져야 할 맛이 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한국 무용을 정말 처음 시작하신다면 자기한테 적성에 맞는지, 그 무용이 자기 신체에 잘 맞는지, 정서적으로 내가 이 무용과 잘 맞는지 그걸 먼저 알아보신 다음에 천천히 하나씩 구입해 나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몇 번만 해보고도 한국 무용을 좋아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달, 두 달 하다가 우와, 이거 점점 매력적인데? 라고 하시면서 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한국 무용과 사랑에 빠지시게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씩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나가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 무용과 사랑에 빠지신 분들 준비물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에는 치마를 안 입으시거나 아니면 짧은 치마를 입으시는 걸 권유를 해드려요. 하지만 뭐 좀 통이 넓은 바지라든지 아니면 그냥 트레이닝 바지 입으셔도 전혀 무관하고 너무 멋없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호흡만 멋있게 잘하시면 충분히 멋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치마가 아니라 바로 이 슈즈예요. 코슈즈. 자, 이거 제가 신던 거라서 조금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코슈즈는요, 마치 고무신처럼 생겼죠. 가죽으로 만들어진 게 있고 천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발레 슈즈예요. 아이고, 발레 슈즈.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발레 슈즈랑. 네, 발레 슈즈는 발끝을 뾰족하게 포인트 해주는 동작이 있어서 발끝이 동그래요. 발레 슈즈는. 하지만 한국 무용은요,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올라와 있어요. 왜 끝이 뾰족하게 올라와 있을까요? 한국 무용은요, 발레에서 발끝을 뾰족하게 쓰는 것과 달리 발끝을 기와집 마지막 처마 모양처럼 발끝을 탁 세워줘요. 그 모양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코슈즈 끝이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코슈즈는 무엇을 본따서 만든 걸까요? 그건 바로 버선이에요. 버선 다들 아시죠? 한국 사람이라면 다들 한복 입으시면서 이 버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버선에는 뭐 수나져 있는 것도 있고 그냥 홑겹, 한 겹으로 되어 있는 버선도 있고요. 솜이 도톰하게 들어가 있는 솜버선이 있고요. 스판, 그래서 양말처럼 착 붙는 그런 스판 버선도 있어요. 어떤 걸 신어야 되냐고요? 어떤 거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버선이 좋아요? 코슈즈가 좋아요? 라고 하시는데 두 개는요, 정말 취향 차이예요. 물론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버선이 조금 더 저렴해요. 하지만 단점은, 자, 여기 보이시죠? 제가 오랫동안 신어서 이렇게 해졌어요. 버선은요, 빨리 해져요. 구멍이 나고요. 빨리 해지고 이게 미끄러워요. 자, 보시면 가죽으로 된 이 코슈즈는 밑창도 이렇게 가죽으로 덧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버선이 더 미끄러워요. 한국 무용은 빠르게 자진몰이, 휘몰이 등등등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진도북춤이라든지 소고춤이라든지 막 소고치고 북치면서 뛰어다니죠. 그런데 이렇게 미끄러운 걸 신고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끄럽고 얼마 가지 않고 해지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코슈즈가 가죽으로 나온 거예요. 자, 버선 그래도 나는 버선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버선을 신을 때 자꾸만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뒤꿈치에 버선 이렇게 잡아당기는 버릇이 들어버려요. 버선을 주로 신고 하시면. 그래서 자, 버선 이렇게 모양 있어요. 그럼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 있죠? 이 움푹 들어간 부분, 이 움푹 들어간 부분 안쪽에다가요. 안쪽에다가 팬티 고무줄이라고 부르는 그 고무줄 있죠? 면고무줄. 그걸 이렇게 두 가닥으로 꼬매요. 두 가닥으로. 얘를 한 줄짜리 팬티 고무줄을 반을 접어서 그 가운데를 이 움푹 들어간 이 부분 바로 안쪽에다가 튼튼하게 꼬매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신은 다음에 얘를 신은 다음에 이 발등에다가 이렇게 묶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발이라고 치면 넣고 얘를 발등에다 리본 모양으로 묶어요. 그리고 버선을 딱 신으면 얘가 무용할 때 흘러내리지 않아요. 네, 좋은 팁이죠. 하지만 그만큼 신고 벗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용이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려고 신고 벗기 편한 코슈즈를 신기도 합니다. 장점도 있어요. 버선을 신으시면 발을 훨씬 더 섬세하게 발바닥과 바닥 사이에 더 끈적함을 느끼시면서 발 디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 모양도 조금 더 모아져서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이제 좀 발 디딤 돼요. 치마 어떤 거 사볼까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몽탁 치마라고 해요. 너무 예쁘죠? 컬러도요. 검정색 제일 많이 입으시긴 하지만 검정색부터 흰색, 초록색, 카키색, 수박색, 핑크색, 살구색, 핑크색도 여러 가지가 있고 다홍색도 있고 정말 색깔이 많아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그냥 좋은 걸로 선택해서 입으시면 돼요. 자, 단 키에 따라서 10부, 9부, 8부 이렇게 있어요. 치마가 길어서 밟혀요. 저는 아직 스텝할 때 치마가 밟히는 건 불편해요 라고 하시면 조금 짤막하게 복숭아뼈 정도까지 오게끔 8부, 9부 입으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네. 키가 커 보이는 건 10부예요. 다 아시겠지만 네, 하지만 무용을 처음 시작할 때는 10부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네. 자, 그리고 뽕치마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한복천으로 만들어진 허리가 잘린 치마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뽕치마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춤으로 제작해서 입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색깔, 한복색 얼마나 고운 거 많아요. 원하는 색으로 많이 입으시면 돼요. 만들어서 맞춤으로 입으시면 돼요. 세 번째로 만약에 더 갖추고 싶다 하시면 속바지를 구매하시면 돼요. 속바지. 치마 속에 있는 속바지예요. 자, 이렇게 기성품으로 나와요. 기성품으로. 하늘하늘하죠? 자, 이것도 소재가요. 물빨래를 막 편하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속바지 소재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실크 소재로 된 게 있어요. 네. 실크는요, 물에 빨면 쪼글쪼글해져서 좀 다려서 입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정리하자면 1번 슈즈, 2번 치마, 3번 속바지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상의는요, 펑퍼짐하게 그런 거보다 딱 달라붙는 옷을 입는 게 날씬해 보이기도 하지만 자, 몸선을 잡기가 편해요. 우리가 팔사위 이제 하나씩 하겠지만 할 때 펑퍼짐한 옷을 입으면 겨드랑이가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눈 체크 해야 되잖아요. 거울 보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달라붙는 옷을 입고 체형 교정도 하고 바른 몸사위도 쓰고 하는 게 좋습니다.